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설날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맛있는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또 옛 추억도 나누다 보니 벌써 저녁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 이 거리두기 없는 첫 설이어서 그럴까요? 어느 때보다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여러분의 설날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온 가족이 모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상께 술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해. 손주들 세배를 받는 할머니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안마를 받으니 그동안의 피로도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떡국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풀려가지고 첫 설인데 못 만났던 가족들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 전통체험축제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리며 연을 만들어보고 어렸을 때는 이 종이를 직접 잘라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힘껏 뛰어 연을 날려봅니다. 생전 처음 지게를 져보고 관역을 향해 활시위도 당겨봅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사람들 표정도 많이 좋고 정한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료로 개방된 고궁엔 온종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오늘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저마다 새해 소원을 적으며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소원 있어요? 새해 소원? 달토끼랑 만나면 좋겠어요.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돈 많이 벌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0분 사이에 무려 4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종이 상자가 쌓여있는 상가 건물 쪽으로 다가옵니다. 남성이 잠시 허리를 숙였다가 외투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으며 멀어지는가 싶더니 방금 전까지 남성이 있던 곳에서 연기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행색이 같은 남성이 50m쯤 떨어진 시장 골목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가게 앞에 한동안 서 있던 남성이 사라지자 불꽃이 일더니 금세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두 곳에서 난 화재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5분쯤. 그런데 확인 결과 인근 지역에서 다른 화재 신고가 더 있었습니다. 약 9분 전엔 300m 거리에 있는 황학동 상가 건물에서, 다시 15분 전엔 흥인동 창호목재 거리에 있는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던 겁니다. 첫 화재 신고가 들어온 골목길입니다. 타다 남은 상자며 집기가 널려 있는데요. 건물 밖에 달린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한 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건물 주민들은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제가 문을 딱 열었을 때 그냥 불이 그 물건 위에서 그냥 뭘 부은 것처럼 활활 타고 있었어요. 경찰은 청계천 중심으로 30분 새 연속으로 발생한 4건의 화재가 동일범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포착된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인데다 황금 연휴라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운전자들은 꽉 막힌 도로가 짜증을 넘어서 이젠 무섭다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설이 부족하고 너무 열악해서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이른바 충전 난민이 되진 않을까 겁이 난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주차장으로 변한 고속도로. 전기차 운전자에게 꽉 막힌 도로보다 더 두려운 건 배터리 충전입니다. 온 가족이 타 무겁고 추운 날씨에 히터라도 틀면 주행 가는 거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충전할 데가 없으면은 가다가 고속도로 중간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는
대기 기간도 많고 고장난 충전기들 많아요. 웬만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충전소가 다 있다지만 믿을 게 못 됩니다. 지도엔 충전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넉 달째 철거 상태. 전기차 충전소 왔다가 이거 몰라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트럭 있는데 왔다가 다음날 다른 일에 거기 가서 하시는 걸로. 회전율이 빠른 초고속 충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특정 업체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38만 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전기는 873대로 휴게소당 평균 4대꼴인데 기다리고 충전하는데 보통 1시간은 걸립니다. 또 다른 휴게소, 앱에는 충전기 4개가 있고 충전 가능으로 뜨지만 막상 와보니 2개는 고장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충전 못하게 막아놨는데요. 살펴보니까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에러코드가 떠 있어요. 결국 남은 2군데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충전 장비가 많지가 않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막 전쟁이야, 전쟁. 휘발유 같은 건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데 나는 이거 하다가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도 많이 있어.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전기차 운전자는 도로 위 충전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이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녹색 신호를 받아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차로,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켜져 있는 동안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뒤 신호 준수율은 81.4%. 차량 5대 중 1대는 신호를 안 지키는 겁니다. 아직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회전으로 횡단보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더 심각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하거나 앞차에게 빨리 우회전하라고 뒤에서 경적도 울립니다. 잠깐 조금 밀리더라도 물론 빵빵거리는 차도 있죠. 오늘부터 발효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이 신호등이 다른 신호에 우선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새 규정에 적응할 때까지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설 연휴를 거치면서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20, 30대 남성 공략에 나섰고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경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이제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접전으로 나타난 만큼 2030 남성으로 지지를 넓혀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오늘 SNS에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 의원과는 오차범위 접전을,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앞서는 결과를 올리며 결선 투표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나 전 의원이 김 의원과 맞붙었을 때는 오차범위 아닌 33.8%와
42.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아마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결선 투표에서 1위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한 뒤로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 사과에 대해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여전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나 전 의원이 윤심을 얻어내기는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에 위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무려 20개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위원회 소속인지도 헷갈리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 3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로 했습니다.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약 20일 동안 출범했거나 출범 계획을 밝힌 당내 기구만 7개에 달합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로 넓혀보니 취재 결과 5개월 동안 최소 19개의 비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때처럼 대정부 공세에 나설 때마다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예 활동이 없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특위도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특위 3-4개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의원도 있습니다. 한 의원은 누가 어디에 속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도 여러 특위를 병행하고 있어 현안에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생 관련 특위보다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특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양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어떤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거예요? 3만 원권입니다. 네, 설날 세뱃돈으로 1만 원은 좀 적은 것 같고 5만 원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한 조사에서 명절 스트레스 이후로 명절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낸 것은 가수 이적 씨입니다. 얼마 전 SNS에 조카에게 호기롭게 5만 원권 쥐어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적 씨 뭔가 동감이 되는데. 자, 이렇게 결의안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설날을 맞아서 이 정치권에서도 호응이 좀 있었나 봐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연휴가 끝나면 바로 3만 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사실은 고민하고 부담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었던 게 저는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3만 원권을 발행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신권 발행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경제적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폐 사용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설날 반짝 아이디어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기습 조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오전에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 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정부 사과를 가지고 오셔야죠, 이상민 장관님. 한결같이 다 이쁘고 정말 씩씩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이런 젊은 청년들을 잘 지켜주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걸으라. 지금 뭘 하시는 건데. 당시에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유족은 단 2명이었는데요. 유족 단체는 유족들이 머무는 텐트를 함부로 열어봤다며 예상치 못한 방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글쎄요, 사전에 약속하고 유족들이 모두 계실 때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측 입장은 뭡니까, 그래서? 네, 시민대책회의는 일방적인 방문에 불과하다며 이 장관은 재난관리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행안부는 몇 차례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설 전에 분향하고 유가족이 계시면 만나려고 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면은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상민 장관의 정치도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음 달 5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바로 바다일 겁니다. 그런데 소금기 하나 없을 만한 강원도 산골에 소금밭, 염전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강경모 기자와 이 강원도 영월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눈 덮인 산골에 비닐하우스들이 서 있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대형 수조 속에 하얀 가루들이 보입니다. 소금입니다. 바다가 없는 강원 영월에 육지염전이 생긴 건 지난 2015년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절임 배추가 인기를 끌면서 배추를 절일 때 쓰는 소금물은 매년 60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소금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염분 농도가 바닷물보다 14배나 높다 보니 그대로 버리면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월군은 폐소금물을 처리해 재생소금을 생산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난해까지 7년간 만든 재생소금은 230톤. 이렇게 만든 소금은 주민들에게 제설용으로 무상 공급됩니다. 이렇게 절인 배출물로 만든 소금을 빙판길에 뿌리면 금방 녹습니다. 좀 제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소금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제 마을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겨울철 큰 눈이 올 때마다 가슴을 졸였던 주민들도 재생소금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눈이 오면 우리 동네가 좀 고지되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그랬는데 이걸 뿌리고 나니까 많이 편리해지고 그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폭설 등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최근 제설제로 쓰는 염화칼슘 가격이 30% 가까이 폭등한 상황. 처치 곤란하던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하면서 환경보호와 제설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왜 하늘 아래 내가 살 집만 없는 걸까? 영끌에서 어떻게라도 사야지. 얼마 전까지 이런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정작 전국에 빈집이 10만 호 이상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빈집들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지역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건물벽 곳곳에 금이가 있고 지붕 한쪽은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먼지가 뒤덮인 잔해가 한가득입니다. 10년 넘게 비어있는 이 집은 동네의 큰 골칫거리입니다. 위험이라고 이거 써붙여 놓는다 또 뒤에서 오가이고 그럼 또 이제 바람 끝나고 나면 또 떼가고 이러거든. 그 아주 위험해. 인근 동네도 마찬가지. 골목 곳곳에 빈집들이 보입니다. 내부엔 거미줄이 가득하고 달력은 2015년에 멈췄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좀 많기를 빨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많겠지. 방치가 되시니까 아무래도 너무 안 좋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폐가로 변했습니다.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에 주민들 불안이 큽니다.
항상 나도 그 집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 혹시 그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10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달합니다. 지난 2018년 특별법이 제정돼 지자체가 직접 강제 철거 뒤 보상비를 주거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과 행정소송 가능성이 부담입니다. 여전히 전국 기초단체 4곳 중 한 곳은 관련 조례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철거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하려면 이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돼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탓에 방치되는 빈집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올해 대학교 입학을 앞둔 새내기들은 꽃피는 봄, 캠퍼스 낭만을 즐길 생각에 벌써부터 설렐 텐데요. 일부 지방대 학생들은 설레긴커녕 꽃이 지는 것 마냥 학교가 사라지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방대 기피 현상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 기자입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를 따라 대학도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를 표현한 건데요. 올해는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정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들이 나왔습니다. 위기가 현실이 된 걸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4년제 대학교. 6명과 12명을 모집한 국제계열과 공학계열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내 제2의 도시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미달 사태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가니까는 대학 다닐 때는 그거를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학생도 많고 사람도 이렇게 좀 바글바글하고. 경북의 한 대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300만 원 장학금을 준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지만 8개 학과에 정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전체 결과를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피해가는 거 없이 다 하고 있고 기술 있는 학과는 유지를 해야 되죠. 정시 모집 경쟁률이 3대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대학은 68곳, 이 중 59곳이 비수도권입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 26곳도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은 경영 위기를 겪게 되고 부실한 학사 운영에 정부 재정 지원도 끊기면서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방대생. 다니던 학교가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면서 다른 학교 편입 시험을 봤습니다. 대출이 언제 끊길지 모르겠고 학비가 거의 4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다니다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편입 공부도 하고 있고. 인기 없는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교원도 수두룩합니다. 원래는 8시간 정도씩 하던 수업이 2시간까지 줄고 나중에는 시간 강사가 나갈 수 없는 형태가 돼서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3년 전 재단 비리 문제로 문을 닫은 부산의 한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진 이후 지역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학교가 없는데 뭐. 이 건물에 있던 식당은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요. 학교 앞에 있던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졸업생들 한 번씩 오고 유지는 되는데 이제 크게 또 경기도 그렇고 활성화 잘 안 되죠. 내년 입시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은 지난해보다 7% 이상 준 39만 8천여 명. 대학 정원은 이보다 11만 명이 더 많습니다. 학생 모집이 되지 않는 과는 과감히 폐과를 하고 그 밀착형 이런 학과로 해서 계속 그 지역의 특성이 맞는 그런 인력은 조달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소위 벚꽃 엔딩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입니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올랐으니까 이를 반영해달라는 시공사 측과 처음 계약대로 하자는 조합 측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 속사정을 이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시기 안 나왔어야 하는 거였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난해 급등한 원자재 값을 반영해 공사비가 오르자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래요. 3년 전 이때는 445만 원의 공사비 책정이 됐었어요. 그 지금은 아파트시는 공사비가 7억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원베일리도 사정은 마찬가지. 감리비용 체납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최악의 경우 애초 예상했던 올해 8월 입주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당장이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다른 단지까지 확산이 되면은 추후에 수급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반년 동안 공사가 멈춘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극장가를 찾는 가족, 연인들의 발길도 늘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영화들이 박스오피스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독주 중이었던 아바타2에 맞서 교섭, 영웅 같은 한국 영화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저 교섭 보러 왔어요. 저 아바타. 슬램덩크를 보러 왔어요. 설 당일 오후 극장가에는 일찌감치 차례를 지낸 뒤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에 오니까 또 애들하고 같이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간단하게 지내고 그래서 좋아요. 예, 시간이 많아요.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인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그만큼 영화의 선택지가 다양해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4DX 그거 상영관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옛날의 추억을 좀 같이 돌아보면 어떨까? 제가 현빈 배우를 데뷔할 때부터 좋아해서 아바타2의 독주 속에 이에 대적할 만한 한국 영화의 등장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설 연휴 첫날 승자는 교섭.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피랍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첩보 영화로 그러다 희생자 또 나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날 1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원됐습니다. 지난 18일 개봉 후 3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아바타2를 제쳤습니다. 반면 실시간 예매율은 아바타2가 1위로 한국의 교섭, 일본의 슬램덩크와 3파전이 치열합니다. 누적 관객 1000만 돌파를 앞둔 아바타2의 뒷심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3040 향수를 자극한 슬램덩크의 인기도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흥행 성적표에 어떤 영화가 설 연휴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요즘 일본 기업들이 직원 모시기에 한창입니다. 연봉을 올려주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하는 파격 조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한국에도 진출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 앞입니다. 최근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이 이례적인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일본 내 정규직 약 8,400명의 임금을 최대 40%까지 인상한다는 겁니다. 전면적인 임금 인상은 20년 만에 처음. 전보다 인건비가 15% 늘어나지만 업체 측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난달 직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엔, 약 95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지난달 도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해 40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가운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직원들을 위한 이른바 인플레 수당인 겁니다. 정부도 공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賃金が増え、日本企業が強くなり、子どもが増える、そんな社会を次の世代に
引き継いでいきます。 근무 환경을 파격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 아나항공은 올해 8,500여 명의 객실 승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주 2일제 근무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는 시간에 부업이나 자기개발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 10%인 반면 일본은 3%에 그치면서 근무 여건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고질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자 콧대 높던 기업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やっぱり物価も上がってきてるので賃金も比例して上げてもらわないと生活費とかも困るので 그러나 보육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職場のやる気はそんなに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最低賃金を上げるのが全国でも起こってますし。 확산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일본의 그런 노동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문화라는 거는 그 보수적인 부분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고. 기업들의 인력난이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All these countries will continue to have declining growth rates. So already we are seeing countries like Japan, Korea, China even trying to attract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임금 인상 등 파격 조건을 내걸면서 직원 모시기 경쟁에 나선 일본 기업들. 저출산 문제로 같은 고민을 하는 한국 사회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반짝 풀린 추위에 해가 진 저녁이지만 이곳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이 새하얀 빙판 위를 쌩쌩 달리며 많은 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지만 그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 영상권으로 큰 추위 없습니다. 밤부턴 찬바람이 불면서 모레 서울 아침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한낮에도 영하 12도로 그야말로 종일 냉동실 추위가 되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문제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동반되겠고요.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70cm의 폭설까지 예상됩니다. 종합적인 악천후로 귀경길에 발이 묶일 수 있으니까요. 배나 비행기 이용하신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설날을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 글로벌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설이라고 우기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음력 설이 맞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 아이돌 가수가 SNS에 무심코 중국 설이라고 썼다가 정초부터 액땜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 논란을 BTS, 우리 방탄소년단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해피 설날. 우리 발음을 알파벳에 맞춰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걸로 논쟁 끝. 거기에 우리 고유 문화를 알리는 여유까지 역시 다르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설날은 설날. 뉴스에이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